안녕하십니까. 자유민주TV입니다. 오늘의 이슈는 한 번도 경험 못한 나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계속 얘기하죠. 한 번도 경험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 그러나 그 한 번도 경험 못한 나라가 도대체 어떤 나라인지 우리는 자세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지난 3년을 겪어오면서 하나씩 그 구체적인 실체를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는 사회주의 나라, 전체주의 나라, 결국에 가서는 공산주의 나라를 뜻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많은 청와대 인사들이 지금 총선에 출마한다고 난리들입니다. 이들은 정의롭고 공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또 명예회복을 위해서 이런 여러가지 이유를 들고 청와대에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근무했던 그 이력을 자랑 삼아서 총선에 하나둘씩 뛰어들고 있습니다. 청와대 울산 선거 핵심 피의자인 송병기 전 울산 경제부시장, 황운하 전 울산 경찰청장이 민주당 후보로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서 공직 사표를 냈습니다. 이런 사람은 사표를 받아줘서는 안 됩니다. 지금 피의자인데 그냥 잘라버려야죠. 파면, 해임하고 수사를 받고 법정에 서야 할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이러한 피의자를 청와대에 넘기고 경찰에 나가서 가명으로 참고인 진술까지 한 사람입니다. 송병기라는 사람은 김기현 그 야당 후보자를 범죄자로 몰기 위해서 그의 첩보를 흘렸고, 그래서 청와대에서 하명수사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다 사실무근으로 끝났고, 오히려 그 고발을 한 그쪽 건설업자들은 구속이 되었습니다. 김기현 시장은 무죄로 끝났습니다. 애꿎은 피해자 김기현 전 울산시장은 지금 엄청나게 억울해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 드러난 사실이 어떻습니까? 청와대가 나서서 대통령의 30년 직이라고, 이 사람 꼭 당선시켜줘야 한다고, 내가 직접 얘기하기 뭐하니까 비서실장인 임종석 당신이 얘기하시오, 그렇게 얘기해서 청와대가 아주 여당과 또 경찰까지 동원해서 국가의 공권력을 총동원해가지고 여당의 후보의 공작까지 다 공약까지 다 만들어주고 당내 경선 후보까지 다 매수해가지고 못 나오게 하고, 그런 사실들이 전부 그 송병기 그 수첩을 통해서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운하 전 경찰청장은 송씨 첩보를 바탕으로 한 청와대 하명 수사를 받아서 공천을 받는 날, 김기현 후보가 공천을 받는 날 사무실을 확 덮쳐가지고 선거 판도를 바꿔놓았죠. 부임하자마자 야당 시장 뒷조사나 하고 있고, 그래서 그 수사에 미온적인 경찰을 바꿔버리면서까지 막무가내로 조사한 다음에 검찰에다가는 제발 좀 기소 좀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러한 상황을 만들었던 장본인입니다. 그리고 수시로 청와대에 직보를 하면서 어떻게 정권에 좀 점수 좀 따보려고, 어떻게 좀 승진 좀 해보려고, 참 가소롭기 그지없는 그런 노릇을 한 사람이 황운하 전 전 울산 지방경찰청장이 대전으로 옮겨서 자기 고향에서 출마한다고. 참 개나 소나 지금 다 출마한다고 하는데, 도대체 이들은 피의자 신분입니다. 또 곧 피의자 신분이 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그 국민의 선택을 받겠다고 나설 수 있습니까?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도저히 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정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입니다. 도둑이 오히려 눈을 부라리고 고함치는 일이 이제는 아주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도둑들이 검사들을 저기를 하질 않나, 불법 혐의를 받는 대통령이 수사팀을 공중분해시키지 않나, 또 그 검증을 담당하는 사람들도 다 경찰에 가서 조사를 받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검찰에 가서 조사를 받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도둑들이 포졸들을 심사하고 있는 세상, 정말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나라입니다. 거기다가 청와대는 더
한술 더 떠서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조국 씨의 인권을 침해했는지 조사해달라고 국가인권위에 진정까지 제출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뭐 하는 데입니까? 서민들의 기본권이 피해를 당했을 때 억울하고 어디에도 하소연할 데가 없을 때 인권위원회에 진정하는 것입니다. 조국 씨 같은 사람이 권력의 정점에 있었던 사람이 무슨 인권 침해를 당했다고 국가인권회에 진정을 합니까? 그것도 청와대에서 발벗고 나서서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장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할 일이 없습니까? 그런 사람을 위해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존재합니까? 도대체 상식을 가진 국민들은 이해할 수가 없는, 정말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지금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권은 선거에 룰인 선거법을 같이 선거를 해야 되는 파트너인 제1야당을 무시하고 날치기 통과시켜버렸습니다. 삼권 분립은 무시한 채 입법부의 수장이었던 사람을 총리로 앉혀 데려다 놓고, 또 집권당 대표를 했던 의회에 집권당 대표를 했던 사람을 갖다가 법무부 장관을 앉혀놓고 아예 대놓고 수사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전쟁 중에는 장수를 바꾸지 않는다고 하는 우리 일반 서민들도 아는 속담도 있습니다. 어떻게 수사의 칼끝이 자기네들을 향해 오자 그토록 주장해왔던 직접 수사 강화 이런 말들은 다 어디로 온데간데 사라지고 직접 수사 부서 전부 폐지 이렇게 해버리고, 야당한테는 예산 내역도 보여주지도 않고 통과시켜버리고, 그리고 그 관련된 부수 법안도 먼저 통과시킨 다음에 예산안을 통과시켜야 되는데 예산안 먼저 통과시켜버리고 그 다음에 부수 법안 통과시키고, 도대체 법 질서라고는 아예 대놓고 무시하는 이런 정권, 국회 청문 보고서 없이 23명이나 되는 사람을 장관급에 임명을 해버린 이 정권, 청문회 제도 자체를 아예 무시해버렸습니다. 대통령이 나서서 법을 지켜야 됨에도 마땅한데 대통령이 나서서 아예 법을 무시해버렸습니다. 청문회 제도는 있으나 마나한 제도로 아예 전락시켜버렸습니다. 하도 보다 이제 기독교 인사들도 그 시국선언문을 내고, 여러 변호사 단체들도 시국선언문을 내고, 여러 단체들이 시국선언을 냈지만 어제 전국 교수 6천여 명이 시국성명을 내고 한탄했습니다. 상식의 궤도에서 무한 이탈하는 이러한 정권, 이러한 나라, 한 번도 경험 못한 거짓의 나라다. 한 번도 경험 못한 거짓의 나라다 라고 개탄했습니다.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솔선수범하여 법을 지키시고 솔선수범하여 국민통합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나를 찍지 않은 국민들도 섬기겠다고 하신 대통령께서 이제 자기 진영 40%, 그 진영들만 국민이고 그 진영들만 백성입니까? 법을 무시해도 유분수가 있지, 사회주의자 조국을 법무부 장관에 앉히더니 또 토지 공개념을 주장하는 추미애 같은 또 사회주의자를 또 법무부 장관에 앉히더니 아예 그냥 온통 모든 법은 무시하고 검찰 인사를 해버리지를 않나. 이런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나라, 이게 대통령이 말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나라입니까? 그런 나라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가기 싫습니다. 그런 나라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가고 싶지 않습니다. 이번 4.13 총선에서 꼭 심판해야 합니다. 지금 나라를 온통 이상한 데로 끌고 가고 있는 현 정권 꼭 심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